안녕하세요. 시시한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지난번과 마찬가지 정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희가 오늘은 자유한국당과 그 보수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그 빨갱이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 이야기가 상식에 맞는지, 상식에 맞지 않은지 스스로 판단하면, 야,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빨갱이 프레임이 얼마나 허무맹랑한가라는 것을 한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쉽게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우리가 이 공산주의라고 얘기하고 빨갱이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그 치를 떨고 공포 또는 분노에 휩싸이는 연령대가 60대, 70대, 80대, 그러니까 6.25 전쟁을 치른 바로 전이나 후에 태어난 분들, 그리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던 분들이 예전에 일제시대에 트라우마가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러한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지금도 뭐 예전에 6.25 전쟁을 치르고 가족들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뭐 실향민이 되거나 이산가족이 됐던 분들은 공산당 하면 굉장히 치를 떠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예전에 이승만 정권도 반공산당 그리고 박정희 정부도 들어와가지고 그 반공 교육을 시킴으로써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 지금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매스미디어가 발달됐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은 북한 사람들이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교육받았을 때는 북한 사람들이 그 늑대인 줄 알았어요. 진짜 늑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희가 보는 만화 그 대표적인 그 공산주의 만화가 또리 장군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보면 그 북한 군대들은 다 늑대로 나왔고 그리고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그 돼지로 굉장히 큰 뭐 괴물 돼지로 나왔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그 정도로 공산당이 와 무섭다. 쟤네들 진짜 우리의 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지금 현재 그 뭐 남북 교류가 생기고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개성공단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북한에도 사람이 사는 나라구나. 북한에도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북한에서 넘어오는 수많은 그 탈북자들도 마찬가지로 보면서 북한도 사람이 살고 있던 곳이구나라고 느끼게 되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반공교육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나. 근데 그때는 그게 이제 정권의 유지 차원에서는 꼭 필요했던 것이라고 필요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는 이겁니다. 지금 2020년도 지금 그 4차 산업 사회 미래를 바라보고 뭐 자동차가 하늘을 날고 그리고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동차가 다니는 그런 시기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데 이런 도래하는 시기에서도 1950년대, 40년대, 60년대까지 그 미국과 소련이 그 이루어놨던 반공, 그 민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주의 사회와 그리고 반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뭐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아직도 대한민국 정치는 그걸 가지고 소스를 사용해서 상대의 당이나 다른 사람들을 궁지에 몰고 안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구태의연한 정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런 일 있었죠. 우리 그 한나라당 있을 때 북에게 그 총을 쏴달라. 뭐 선거 직전에 휴전선에서 총을 쏴서 선거에 유리하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부탁한 사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 면면으로 북한을 공산주의 나쁜 놈 하면서 자기들은 정권을 그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뭐 어느 때는 자기들이 몰래 뒤에 가서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지금은 너무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매스미디어라든가 정보가 너무 발달됐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그런 걸 도와줄 리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이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중심적으로 잘한 대통령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론조사를 생각해 보면 1위가 아무래도 그 김대중 대통령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수 쪽에서 1위는 박정희 대통령이고요. 네,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서 똑같은 수법으로 방공 교육을 철저시켜서 김대중은 간첩이다, 빨갱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굉장히 그 고통을 받게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TV나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에 간첩이 왜 이렇게 많지? 우리나라의 그 정치인들이 반이 빨갱인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거 나쁜 사람들 이렇게 초등학교 때나 뭐 중학교 때까지도 그렇게 그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김대중 정권이 들어오고 노무현 정권이 들어오면서 차츰차츰 이제 정말 방공 교육에 그 뿌리 깊게 그 박힌 사람들도 세월이 지나면서 저 사람들도 공산당이 아니었구나. 저 사람도 철저하게 민주주의 수호자였구나라고 반대로 그렇게 깨닫게 되면서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게 됐죠.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때는 어떻게 보면 그게 필요악일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너무 배가 고팠고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커야 되는 거는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뭐 삼천교육대라든가 아니면 그 민주주의를 외치던 사람들을 뭐 총을 또는 뭐 그 안전기획부라고 해서 안기부 뭐 이런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간첩 프레임에 몰아서 그 사람들의 인권을 탄압했다라는 것은 지금도 다 알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료라든가 아니면 영화라든가 이런 걸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예전에 이랬었구나라고 생각될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가 보수 정권에서는 가장 위대한 대통령, 우리나라 경제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박정희 정권은 굉장히 독재자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권을 굉장히 많이 탄압한 대통령으로 또 치부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추앙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독재라든가 아니면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쁜 대통령으로 인식이 되겠죠. 근데 가장 제가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굉장히 그 공산당 그리고 빨갱이라는 프레임으로 굉장히 탄압을 받았고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고 나라를 다스렸고 그 뒤를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바톤을 받아서 나라를 한 10년 동안 다스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보수 우파라든가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듯이 우리나라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민주주의 계열 지금 그 문민정부의 계열에 있는 대통령들이 그들이 말하는 빨갱이였다면 그 10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공산화 돼야 되고 북한하고 뭐 샤바샤바 뒤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공산화 되는 나라가 됐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지켜보면서 그때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게 좌파 정부 그리고 빨갱이 정부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자체가 지금 이 시기에 2020년 이 시기에 정말 맞지도 않는 프레임을 씌워가면서 구시대적으로 그 이야기하는 자체가 웃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프레임이 먹혀요. 근데 이 먹히는 게 몇몇에게는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이 프레임 자체가. 그러니까 아직도 정말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은 빨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예전에 586 주사파다 그래서 공산 정권을 또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뭐 북한에 퍼주기를 하고 중국에 굉장히 힘을 쓰지 못한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저희가 중국에 그 500만 달러
뭐 지원해주고, 그리고 마스크나 인도적 차원으로 도와주는 것까지도 이 사람들은 못마땅하게 공산주의니까 도와준다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반중 정서를 가지고 대한다면 우리가 손해일까요? 아니면 이득일까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반일 정서,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반미 정서를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손해일까요? 아니면 이득일까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1970년대, 1980년대 굉장히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아니면 못 사는 나라라고 지금도 머릿속에 굉장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7위에 뭐 작년 평가지만 7, 8위 그 정도 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 경제력도 항상 10위 안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 통계를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2022년도에 일본의 1인당 GDP가 일본보다 높게 된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우리가 중국한테 저자세가 북한의 저자세, 뭐 일본의 저자세, 미국의 저자세 이렇게 나갈 필요가 없는 나라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무조건 우리나라는 뭐 미국은 대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을 다 들어야 된다. 그 사람들은 아버지 국가다. 일본은 뭐 형 국가야. 예전에 뭐 중국에 우리나라가 조공을 바치듯 뭐 일본이 형 국가입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못되게 굴면 우리나라도 똑같이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거고,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부당하게 하면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부당하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항상 때려 맞아야 됩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이 부당하게 대하면 우리도 거기에 맞는 대화를 시도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사드 사태를 초래한 게 박근혜 정부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를 무조건 무차별적으로 해놓은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었죠. 지금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러한 것들 프레임에 갇혀서 사상의 프레임에 갇혀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실용주의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득을 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을 줬을 때 저기서 일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일을 투자했을 때 저기서 이가 왔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북한은 나쁜 나라, 중국은 나쁜 나라,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은 좋은 나라. 예전에 초등학교 때 좋은 나라, 나쁜 나라 그런 나라 경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2020년도입니다. 지금 현재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힘들 때 우리나라가 도와주고, 그리고 중국의 지금 반응을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고맙다라고 여러 중국 인민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중국 국민들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사드 때문에 나쁜 감정을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게 정리가 된 후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이라 아니면 여러 가지,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중국이 우리나라 편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좀 유리한 조건으로 북한하고 대화를 한다면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큰 이득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프레임, 지금 총선이 중요합니까? 총선이 뭐 어느 국회의원이 많이 당선되고 지금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잘합니까? 국회의원들 잘 뽑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정치가 굉장히 발전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요즘은 나라와 나라 그리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외교 정책이 중요한 거지. 뭐 내가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뭐 중국을 공격하고 일본을 공격하고 뭐 북한을 공격하고 이게 정치입니까?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정치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조건
당선되기 위해서, 당선을 위해서 무조건 적이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이런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같이 나가는 정치 세력이 아니고 무조건 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정권을 무너뜨려야지 내가 다시 정권을 잡을 수가 있어. 이런 프레임은 어쨌든 정당이라는 거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나라의 위기가 생겼고 그리고 나라의 어떠한 그 크다란 다른 외교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밖에서 오는 뭔가의 그 문제점들은 똘똘 뭉쳐서 해결한 뒤에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선거철이라고 뭐든지 잘못됐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고 나간다는 건 정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정책적인 면에서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대 해 나가는 자체가 정말로 한심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나라의 그 반공 프레임을 가지고 아직도 그것을 써먹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얘기해 봤고요. 이제 여러 가지 다음번에는 보수 유튜브들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고 그리고 60대 70대를 어떤 식으로 겨냥해서 그 사람들을 현혹시키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